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를 하자 북한이 바로 오물풍선을 추가로 날려보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물풍선을 추가로 날려보냈다는 말씀 제가 전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저희 네. 스태프들이 아침에 좀 수거 확인해서 확보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오늘 아침에 이 오물과 폐지 등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좀 가위로 자른 이 조각들이 대부분 모여 있고요. 박스 조각 이런 것들이 대부분 됐습니다. 오물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이고 있죠? 저희가 네. 직접 확보한 것들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선물 좀 과거와는 다른 오물인 것 같은데 이건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김여정이 발표한 거 보면 예. 1,400개 보냈고 7.5톤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게 정군 차원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군이 이제 우리가 북쪽을 쳐다보면서 왼쪽부터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이런 순서로 정해져 있어요. 예. 거기서 보냈는데 그러면 오늘 수거해서 보내주신 게 저도 이제 좀 전에 저걸 바깥에서 보고 들어왔는데요. 네네. 저것이 전부 다 이번에 떨어진 것이 저런 걸로만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는 또 다른 것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고 보고요. 네네. 만일 전체적으로 다 저렇게 종이 자른 것만 들어왔다라고 하면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조금 좋게 해석을 한다면 지난번에 이제 오물 같은 거, 분변 같은 거 보내서 네.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고 네. 또 전 세계로부터는 오물 국가라는 오면까지 뒤집어 썼으니 이번에 보내는 것은 그것은 빼고 대신에 쓰레기만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이건 아주 좋게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해석했을 때는 그렇고 일단 시간적으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물까지 넣지는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리고 거죠. 이것이 전체가 다 똑같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도 이번에 있는 수거한 건지. 것만 이런 건지 여기에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예.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서울 도심에 이제 이런 전단 마구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데 박 대표님은 그동안 이제 대북 전단 계속 날리는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보내는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정확히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서 왜냐하면 또 서울에라든가 대한민국의 대북 전단이 우리가 보낸 대북 전단 떨어지는 거 아니고 북한에 떨어지는 거니까 네. 몇 퍼센트 정확한 수치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탈북민들을 통해서 수천 명의 탈북민들이 제가 지금 19년째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수천 명의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낸 대북 전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고요. 가장 정확히 말하는 거는 그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아닙니까? 네. 네. 예. 그 대답해 주고 있고요. 실제 여기 이제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오셨는데 그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대북 전단을 이제 목격했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도중에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오물 쓰레기를 보내다가 지금 요 종이 조각을 이게 잘라서 보내지 않습니까? 오물 쓰레기도 이제 품절됐나? 또 그렇게 하고 우리 국민들 우리 언론에서 나가는 걸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 이 지금 대북 이 에드버른을 통한 비라를 보내는 역사가 100년 이상 되는데 전대미문의 행위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군은 이 오물풍선에 대응을 해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 강력한 대북 심리전 카드를 꺼낸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방송이 되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마 리포트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예, 대북 학생기 방송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예. 하나는 고정키고 하나 이동식이거든요. 네네. 총 합해서 한 40개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송출을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출하는 것은 자유의 소리라고 하는 네.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송출하거나 필요하면은 녹음해 놨다가 이것을 송출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 송출한 내용은 보면 주로는 이제 국제 뉴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발전상 그리고 기상 정보 그리고 이제 우리 BTS를 포함해서 한국 가요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어제 송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북 송출 방송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방송 중에 하나인데 실제 이제 방송이 송출되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 DMZ 240마일 그 성에 북한 10대, 20대 군인들이 한 60, 70만 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이 세대들이 지금 또 제가 있을 때 북한하고 다른 세대입니다. 네네. 소위 고난의 행군 시대에 출생했고 그렇게 네. 어렵게 살았던 세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 국민성도 저도 아들을 길러보고 지금 현재 국군의 최전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보니까 이거 요즘 애들은 말도 잘 안 들어. 북한도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20대, 20대 최전방에 나와 있는 군인들, 북한 군인들, 이걸 우리 계속 북한은 군가만 듣지 않습니까? 아. 증오와 복수심만 불러일으키는. 근데 우리는 이제 진실과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 우리 노래를 들으면요, 나훈아의 뭐 요즘 얘기 들으니까 나훈아의 다 알더라고요. 테스형 소크라테스 이런 노래라든가 임영웅의 노래, 네. 예. 김범용의 노래 바람. 이 뭐 완전히 다른 거죠. 박상희 대표님 계속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제 보내서 그분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그 내용을 노래를 듣는다는 걸 들었다는 거 다시 소식을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이라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이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사나운 인간이 유하게 부드럽게 되고요. 네네. 예컨대 우리 대한민국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이 불모질하게 했는데 예. 야 이거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네. 어? 이 조선노동당이 선전선동이 우리 완벽하게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이게 거짓과 위선이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과 진실이거든요. 예. 네. 우리는 저쪽에서 오물 쓰레기를 보내도 우리는 계속 진실과 사랑의 메시지, 대북 풍선을 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어젯밤 늦게 담화를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도발 방송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오물풍선이 왔다라고 하면 예. 거기에 이제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또는 거기에 이제 폭발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정말 인류의 인간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이제 북한이 워낙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정말 많이 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예. 가능성이 우선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대북 방송을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한 고정식 그러니까 확성기 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준 사격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오. 실제로 2015년도에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군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자주포 28발을 그때 발사한 적이 있는데 예.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는 서해상에서의 도발 그 가능성이 6월달 최고인민회의를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하게 될 텐데 예. 거기에 맞춰서 그쪽에서 이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 건은 이제 박 대표님께 여쭤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북한 오물풍선 도발이 대북전단 살포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대북전단을 북쪽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더 긴장 수위를 높인다. 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우리 여기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네. 우리 네. 언론에서 또는 여의도 정치인들이 자꾸 우리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실제 DMZ 가까이 있는 파주 이런 데 나가면 일하는 농민들 이런 분들 실제 만나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이분들 일하기도 바쁘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대북전단으로 보냄으로써 무슨 안보 불안을 시킨다. 아니 시도 때도 없이 눈만 뜨면은 미사일을 쏴대고, 예. 또 그 이제 핵실험하고, 또 우리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를 백주대낮에 포격하고 이게 안보 불안을 시키고 우리 국민 이거 우리는 그 대북전단에 코로나 시기에도 타이레놀, 비타민 C, 마스크만 해도 14만 장 보냈습니다. 예. 이런 약을 보내주고 1불짜리 달러 보내주고 진실과 사랑을 보내는데다 오물 쓰레기를 보내. 이런 게 안보 불안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 도발을 해와도 계속해서 네. 대북전단 살포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 이제 언론에서 좀 그건 뭐 할 수 없는데 네. 김여정 자꾸 부부장인데 네. 우리는 뭐
김여정 부부장 북한에서는 이래요. 이 가끔씩 얘기 들어보면 여기서는 왜 우리도 존칭 안 쓰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뭐 자꾸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존칭을 쓰고요. 그렇게 하고 얘기 말합니다. 아니 백두 혈통이라는데 자기네도 안 돼. 후지산 혈통이래. 백두 혈통 아니래. 예? 아니 그럼 뭘? 저도 여기 지금 오랜만에 TV조선에 나와서 조금 좀 어리버리한데 그 6월 6일 날에는요. 예. 이 KBS에서 저를 불렀어요. 예. 근데 방송 출연 못한대. 그러면 왜 그러냐가 박상하게 나가면 또 김정은 막 욕하고 그런 막말할까 봐. 최소한 그렇게는 안 하지. 예.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상식과 근본을 지키는입니다. 대북전단에도 그렇고요. 예. 김정은이 오물쓰레기를 보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계속 보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사랑을 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실과 사랑을 계속 보내겠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네. 자 우리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뭐 보내면 수거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확인해보고 나쁜 네. 게 있나 확인해보고 걱정하는 거는 이제 뭐 방사성 물질을 보낼까 걱정하고 있는데 올라오기 전에 남풍을 타고 북부에서 올라오기 전에 미리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예. 떨어뜨릴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크겠죠. 두 번째는 이제 위에서 격추를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민간인한테 피해가 입힐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문제가 될 거고요. 하나를 그냥 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수거하는 예. 게 낫겠습니까? 하늘 위에 한 100m, 200m 상공에서 터져 가지고 그것이 온 시내에 다 퍼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낫겠어요. 네. 그런 예. 차원에서 보면 예. 지금의 방식에 군이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이요 북한이 대북 방송을 빌미로 도발을 할 경우에 즉강 끝 이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응징하고 지시했습니다. 응징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뭐 끝까지 뭐 이런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방식이 이런 방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만일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여기에 어떤 도발을 하게 되면 예. 이것은 이제 적시 끝까지 바로 이제 응징을 해야죠. 네. 이게 바로 적강권 원칙이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비군사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북 확성기 방송뿐만 아니라 크게 이 대형 스크린이 있거든요. 그 네네. 대형 스크린이 크기가 뭐 높이가 한 10m 그리고 네. 이제 폭은 한 20m, 30m, 길게는 40m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글자를 새겨 넣거든요. 그러면은 네. 북한에 있는 병사들이 그 내용을 다 봐요. 네.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박상학 대표께서 나와 계시지만 예. 민간 단체에서 어찌됐든 북한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낼 수 있어요. 이미 군은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아. 준비는 다 해놨지만 지금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군에서는 이건 조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도발을 하면은 적강껏 그렇지 않아도 비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래도 카드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현 대표님 짧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면 그 북한 주민들은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예. 왜 이 수혜자는요. 대북전단 사실과 진실을 말해달라는 거는 우리 2천만 북한 동포입니다. 아. 북한 탈북자고. 근데 예. 왜 수혜자도 아니고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 갖고 계속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시비하는지 일단 그게 좀 가슴 아프고요. 예. 우리 대북전단이라는 게 뭡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와서 목숨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이제 찾아올 때 내가 만약시 살아서 서울에 가면은 조선노동당이 김일성, 김정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미제 신민지고 인간의 불모지인지 아닌지 편지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그게 우리 대북 전단입니다. 예. 이건 우리 탈북자들의 양심이고요. 예. 또 사명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